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0으로 내리고 난 이후에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자 부담이 실제로 감소하겠습니까? 그 영향이 실제로 적용되는 데는 2년 이상의 시차가 벌어질 겁니다. 왜냐? 기준금리는 내려갔지만 각 금융권들의 충당금 적립 사유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립니다. 되려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거죠. 기준금리는 내려갔지만 시중금리는 더 오르는 이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 대출을 한 사람들, 특히나 영끌들은 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나의 대출 이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한 선택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요. 딴판이다라는 걸 느끼고 조금 지나면 경악한다라는 겁니다. 가상금리 시대에 무리하게 빚을 진 그들이 대거 이제 힘들어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대한민국의 역적입니다. 그가 대한민국을 서둘러서 망가뜨린 이 추악한 짓거리를 한 놈이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꽤 우려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고요. 좀 황당하고 좀 놀랍죠. 대한민국의 경제를 저렇게 빨리 이 속수무책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원달러 환율 1,400원이 아니라 1,500원, 1,600원도 용인하겠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기조입니다. 결국 그러면 수출 기업은 괜찮을 수 있지만 내수는 이 쓰나미가 이제 몰려온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내수 개판 만들고 그냥 수출 기업들의 수출 실적만 좀 올려서 경제 성장률 1% 후반대로 맞추겠다라는 게 그들의 속셈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겪는 물가 고통은 안중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들이 정책을 펼치며 나라 경제를 더 망쳐 나가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이미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렇게 밀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이제 밝히는 모습이니 우리는 더 이제 신중하게 이제 앞으로의 삶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려나, 어떻게 우리의 경제가 전개될지를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원달러 환율은 불안해진다라는 거.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 주가시장은, 주식시장은 속수무책으로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낮아지면서 기준금리가 이제 3.0으로 내려앉으면서 그로 인한 이제 원달러 환율은 1,450원, 1,500원, 1,600원, 어떤 사람들은 1,700원까지 보더라고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요동치면 나라 꼴은요, 물가는요, 이제 다 이제 힘겨워지는 거죠. 영끌들을 착각하고 있는 게 기준금리 내려가면 자기들 대출금리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되려 더 반대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 이상하게 왜 내 대출금리만 오르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이 될 거다라는, 결국은 이 시스템을, 경제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계속 이제 자기들 위로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가 적용되는 건 2년이나 지나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25년도 아니고요. 26년도 아니고 27년 상반기쯤에나 실질적인 금리가 내려갈 겁니다. 2025년에는 기준금리를 한 2.5%까지, 심하면 2.25까지도 내릴 수 있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2027년쯤에나 이제 시중에 있는 대출금리가 한 3% 초반대로, 2% 후반대로 내려가겠죠.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한 2, 3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이 가상금리를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닥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이 유튜브나 대학 교수를 쳐불러 가지고 조장하려고 하는 게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대출이 나오는 시기 때 어떻게든 집을 사라고 뻔부질 해가지고 집값을 더 올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놈들의 수작입니다. 근데 현실은요,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더 이상 그게 유효하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죠. 무리하게 계속해서 집값만 떠받들어서 지금의 경제를 이제 끌고 가겠다라는 게 그들의 의도인데,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경제가 망하고 더 휘청거릴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가 더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암담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그냥 몰락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희망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개개인이 각자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는 것, 그거 말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려하고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 그런 각오로 지내야겠다라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좀 더 대비 대응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삶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돈 버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뭔가가 뒤틀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돈이 없어서 이제 재정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계속해서 대기업 재벌들 세금 깎아주는 감세, 이런 짓거리들로 계속 이어오다 보면 더 힘겨워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힘들다 어렵다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혁신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재벌가 3세 4세 그놈들이 현실에 안주해서 자꾸 내수, 그러니까 내부 국민들에게서만 가격을 비싸게 올려 먹어서 뻥튀기 해가지고 하는 그런 아니한 이 모습만 보여오다 보니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 모양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는 좀 더 경쟁도 치열하고 더 힘겨울 것 같습니다. 내수는 더 빨리 망해가고 있고요. 사람들이 소비 자체를 안 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살아가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자꾸 현실을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이 부정적입니다. 그런 시대를 너무 쉽고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는 당신네 인생이 하청민으로, 노예로, 노비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실이 매우 우려스러우니 좀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겁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궁리해라. 그래야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겪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기 위해서, 잘 감내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조금이나마 더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고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감내하고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지를 잘 좀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